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구과학 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송태이고요. 자, 우리 이제 새로운 천체의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천체의 기본에 대해서 두 번째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달 관측하면서도 천체의 기본 하긴 했는데요. 이번엔 이제 천구라고 하는 아이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시작해 볼게요. 천구라는 아이를 오늘 살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천구를 이해하고 요 천구의 북극은 왜 천구의 북극이 된 건지, 천정은 또 동서남북은 어떻게 이제 정해지게 된 건지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일단 천구라고 하는 것의 뜻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을 무한대로 확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 저 별은 저쯤에 있을 거야 라고 느끼는 게 있죠, 맞죠? 태양은 저쯤에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옮겨 놓은 게 바로 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3차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라고 하는 3차원의 개념을 쓰고요. 원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보시면 지구로부터 천체들까지의 거리는 매우 멀기 때문에 지구상의 관측자에게 천체들은 원근감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의 구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떠 있는 하늘이나 북극성이 떠 있는 하늘이랑 다 똑같은 하늘로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체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태양, 달, 그다음에 뭐 북극성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면을 우리는 천구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보는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구의 기본대인데 뭐가 막 많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고 오셨다는 게 더 놀랍죠, 맞죠? 네, 여러분들 천구의 북극이라는 건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이 있는 곳을 우리는 천구의 북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천구의 북극은 얘들아 지구의 북극과 일치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북극성 이야기하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구는 적도와 평행하게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든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에서 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고칠게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요렇게 이제 일주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 미안해요. 동에서 서니까 시계 방향이네요. 지우개. 자, 그래서 요 천체 일주 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구의 자전 방향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반시계 방향인데, 그러면 왜 천체 일주 운동 방향은 반대로 뒤집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천체는 동에서 떠서 서러지는 것처럼 보이죠. 됐죠? 네. 그냥 우리 시계 반시계 하지 말고 천체의 일주운동은 다시 동에서 떠서 서러진다. 대표적인 천체는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러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모든 천체는 동에서 떠서 서러진다.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오리온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별자리라는 건데, 별자리라고 하는 건 진짜 별로 그렇게 막 의미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별자리라고 하는 건 하늘에 이렇게 밝게 빛나는 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것들을 일정하게 뭔가를 나눠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옛날에는 밥 먹고 할 짓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몇 개의 경계 구역으로 나눠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별을 몇 개를 연결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약간 무사의 느낌처럼 생겼나 봐요. 활을 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막 그리스 신화나 뭐 이런 각종 신화 뭐 인물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별자리예요. 그래서 모든 별은 하늘을 구역으로 나누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별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별은 별자리에 하나씩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별자리는 하늘에 총 88개에서 90개 정도의 별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됐지요?
그래서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일정한 영역으로 나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총 88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별은 반드시 하나의 별자리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별자리가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동해요. 이거 그림 안 넣어놨네요. 자, 그러니까 모든 별은 동에서 떠서 서러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별자리의 모양이 절대 안 바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뜨기 시작했으면 이해되죠? 요렇게 뜨기 시작했으면 남쪽에 뜰 때도 요렇게 생겼고요. 모양이 안 바뀌어요. 남쪽에 뜰 때도 요렇게 생겼고 서쪽으로 질 때도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되셨죠? 서쪽으로 질 때도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별자리는 뜨고 지더라도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기 때문에 별자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별자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동에서 떠서 서러지는 건 별자리가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태양도 마찬가지고요. 됐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별자리가 이동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하늘에서 보였을 때 가장 밝은 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북극성이 가장 밝은 별은 아니고, 왜 북극성이냐면 북극을 알려주는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지구 그림을 잘못 그렸다. 요렇게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 지구의 자전축에 딱 하고 걸려있는 별이 하나 있어요. 그 별이 바로 북극성인 거야. 그러면 북극성은 지구가 아무리 뺑글뺑글 돌다고 하더라도 북극성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돌고 싶어도 못 돌아요. 걔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북극성인데 그래서 북극 알려주는 별이고요. 그래서 북극성은 카시오페이아의 요 세 번째 별이랑 북두칠성의 요 마지막 별이 같은 거리에 있는 요 두 개의 길이가 같은 요 별이 바로 북극성이라고 해요. 근데 방금 전에 한 내용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극성은 지구의 자전축에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돌고 싶어도 돌 수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별들은 이렇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하루를 주기로 해서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일주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북극성은 바로 일주운동의 중심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별은 이렇게 선형으로 생겨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찍은 거냐면 셔터를 몇 시간 동안 열어두고 연속 촬영을 한 거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카메라에 이걸 다 합치면 이렇게 별이 선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별이 요만큼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절대 변하지 않는 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밤하늘에 이렇게 북극 하늘을 관찰해 보면 요렇게 요거는 북극에서 관찰한 하늘이에요. 요렇게 절대 돌지 않는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을 우리는 북극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됐나요? 북극에서 관찰한 자료예요. 자, 그래서 북극성은 겉보기 등급 2등급이고요. 밤하늘에서 그다지 밝은 별은 아니에요. 제일 밝은 별은 시리우스 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체를 바라봤을 때 제일 밝게 보이는 건 태양이고요. 그 다음은 달, 그 다음에 이제 행성들 중에서는 금성이에요. 요거는 내행성에 관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13,000년 정도가 되면 얘들아 그 지구의 자전축이 바뀐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북극성은 지구의 자전축이 요렇게 뒤집어지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북극성이 아닌 거죠. 맞죠? 그래서 얘는 다른 이름을 붙여야 될 판이에요. 근데 13,000년 뒤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얘 이름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그러면 북극성이 될 것인가? 직녀성이라고 해요.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일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주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별이 떴다 지는 궤도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별이 떴다가 지는 궤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만약에 별이 요렇게 떠서 요렇게 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북극성의 경우에는 별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니까 일주권이 점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별은 또 절대 지지 않는 별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일주권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천체 일주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별이 어디를 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일주권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는 90도 빼기 위도다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천구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나 10분이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천구의 기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천구의 북극은 북극성이 있는 지점인데 그래서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했고요. 천구라고 하는 것은 천체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적인 구면. 우리는 별을 다 같은 하늘에 있다라고 인식한다 했죠. 그 다음에 별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오리온 자리 이야기하면서 별자리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극성 이야기를 하면서 자전축에 고정되어 있는 별이기 때문에 이 별은 절대 돌지 않는다. 한 점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주권 이야기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주권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라든가 이제 천구의 기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